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육면 파워 유형의 저자 이주호입니다. 바로 오늘 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문자화식 단어의 이제 첫 번째 내용. 1차 부등식 단원이고요. 자, 문제 번호는 313번부터 415번까지 대략 113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1번부터 17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부터 하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부등식과 그 해라고 되어 있죠. 자, 부등식이란 거는 부등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 즉 누가 크냐 작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좌변, 부등호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좌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변 역시 마찬가지로 부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변이라 하면은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렇게 2x 플러스 5가 7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우리는 2x 플러스 5를 좌변 왼쪽에 있어서 그 다음에 7은 우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등호 기준으로.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양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본적인 명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죠?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부등식의 표현. 자, 부등식 표현은 크게 네 가지. 이 A가 B보다 크다. 이 입이 벌려져 있는 부분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보다 작다. 즉, 입이 벌려져 있는 B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포함하는 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같거나 작다. 자, 그거는 A가 보통 B보다 작지만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용어를 보면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 또는 A는 B 초과다. 이게 둘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다 또는 A가 B 미만이다. A는 B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B보다 작지 않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것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있다라는 말까지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때 둥호가 있는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B 이상이다. 이상이라는 것도 같다라는 것까지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거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B보다 크지 않다. 즉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는 B 이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등식은 말로 할 때. 자, 근데 세 번째, 부등식 참 거짓. 자, 부등식의 미지수에 값을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의 값의 대소관계가 부등식의 방향과 일치하면 적힌 거랑 같네? 그러면 참인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구라네, 거짓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내용도 마저 올려서 볼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부등식의 해. 자,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수학에서 해를 하면은 뭔가 참이 되게 하는 값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이 되게 하는 값. 그래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등식 푼다. 방정식 푼다, 부등식 푼다. 다 똑같은 말이죠.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한 거. 즉, 부등식이 말이 되도록 하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보면 x의 값이 1, 2, 3일 때 부등식 4x 빼기 1은 6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보자. 자,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값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 3개를 다 각자 이 식에 다 넣어보면 처음에 1 넣게 되면은 4 곱하기 1 빼기 1은 3. 근데 3은 오른쪽에 있는 6보다 어떻다? 작죠? 우리는 지금 이쪽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요. 2를 넣게 되면 4 곱하기 2 빼기 1은 7. 근데 7은 6보다 어떻다? 크다. 원래 우린 큰 거 찾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참. 그 다음에 3을 넣게 되면 4, 3, 12. 12 빼기 1은 11. 근데 11은 6보다는 크다. 우리는 지금 큰 거 찾고 있는 건데 역시 말이 되네?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넣어봐서.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3 중에 참이 되는 값은 2, 3 두 개. 그래서 2, 3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첫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옆에 보면 A가 B보다 작으면 A랑 B 양쪽이 똑같이 C를 더하거나 A랑 B 양쪽이 똑같이 C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는 거 2보다는 2가 5보다 작겠죠? 하지만 여기 양쪽에다 똑같이 1을 더한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3은 6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3이 6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작았는데 똑같은 거 더해봤자 작은 건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빼긴 해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양수로 나누거나 해도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고 C가 0보다 큰 상황일 때 양변에다 AB 양변에다가 C를 곱하거나 C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역시 간단한 예를 보면 2보다는 당연히 앞에서 3이 크죠? 근데 여기 양변에다 똑같이 내가 4를 곱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8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된다? 얘는 12가 되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크죠. 똑같은 거 곱했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부등식 양변에 같은 음수입니다. 음수. 요즘 가끔씩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음수는 음식물 쓰레기고요. 우리 여기서 음수입니다. 음수. 자, 음수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곱하거나 나누면. 자, 그 이유는 왜냐면 음수가 기본적으로 그 식의 부호를 바꾸는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원래 2보다는 3이 큰데 양변에다 뭘 곱하자?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하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부호가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부호.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숫자 자체는 얘가 크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작은 거죠. 그래서 부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즉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는 좀 조심하세요. 여기 밑에 내가 예를 다 적어놓겠는데 이미 내가 설명하면서 예를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안 봐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내용. 1차 부등식과 그 해. 자, 1차 부등식. 자, 부등식의 모든 항이 한쪽에 오도록 이항했을 때, 모든 항이 한쪽에 오도록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나는 부등식이다. 자, 그래서 한쪽 다 이항했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0만 남겠죠. 0. 한쪽을 다 이항하면 반대편에 이렇게 0만 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쪽 다 이항한 쪽에 그 문자가 몇 차? 문자가 1차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높은 차수 1차면은 우리는 그걸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인데, 밑에 예를 들어보자. 자, 3x 플러스 5는 7보다 작다 해서 우변의 7을 이항하면, 우변에 있던 7을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3x 빼기 2는 0보다 작다. 자, 이제 한쪽 0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남은 거 왼쪽인데, 왼쪽에는 3x 빼기 2. 제일 높은 차수가 x, 1차죠, 1차. 그러므로 3x 빼기 2가 1차식이므로 3x 올릴 거 3x 플러스 5는 7보다 작다는 1차 부등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쪽으로 다 넘겨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넘기기 전에는 1차처럼 보이는데 실제 넘겨보면 1차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3x 플러스 1이 3x 빼기 3보다 크다. 자, 일단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가 있네? 그럼 1차 부등식 아닙니까? 근데 실제 얘를 싹 넘겨보면 3x 빼기 3x가 돼서 없어질 거고요. 플러스 1 빼기 3 넘기면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그래서 4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1차가 사라지는 형태가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넘겨서 꼭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한쪽에 넘기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1차 부등식 풀이. 어떻게 푸냐? 자,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사실 여기서 좌변이라고 했는데 우변으로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중요한 건 뭐냐?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 한쪽에는 미지수만 있게, 한쪽에는 상수만 있게 정리하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항을 할 건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최대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대로 이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AX는 B보다 크다, AX는 B보다 작다, 또는 AX는 B 이상이다, AX는 B 이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문자, 한쪽에는 한쪽에 상수만 있도록 형태 만들어준 다음에 X의 개수 A로 양변에 나눈다. 자, 이때 A가 뭐이면? 음수이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3x 빼기 5가 뭐랄까 7로 합시다. 7보다 크다. 자, 그럼 우리는 방금 내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 상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모아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7로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x 플러스 7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문자 이런 경우에는 나 같으면 문자 요 x를 왼쪽으로, 이 상수 마이너스 5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왼쪽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거 3x에다가 이 넘어간 x가 빠지는 형태, 빼지는 형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7에다가 이 넘어간 마이너스 5가 9가 바뀌어서 플러스 5가 되는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3x 빼기 x는 몇 x? 2x. 오른쪽 숫자는 12. 이 상황에서 부동호 방향은 바뀔 이유가 없죠. 자, 이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양면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양쪽에 똑같은 걸 뺀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처음에 x를 이항했다는 거는 양변에 똑같이 x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진다는 얘기고 여기는 3x 빼기 x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항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양변에다가 5를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5가 사라지고 오른쪽에 7 더하기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긴다, 이항한다는 게 실제로는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x는 12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누구의 값의 범위? x의 값의 범위. 수학에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 녀석이 반드시 한쪽에 혼자 있어야 돼. 부등호든 그냥 등호든 간에. 그래서 양변에 뭘로 나눠준다?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x가 혼자 있게, 그래서 x가 이렇게 혼자 있게 만들어주면 12 나누기 2는 6. 자, 지금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x란 값은 6보다 큰 값이네 해서 깔끔하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기. 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가 a보다 크다. 자, 그럼 그 말은 a를 기준으로 a의 오른쪽이 있다. 왜냐하면 수직선은 오른쪽일수록 큰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1인데 왜 1을 쓰고 있냐? 1, 2 이런 식으로 큰 값을 오른쪽에 쓰잖아. 왼쪽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x가 어떤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하수합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는데 중요한 거, 이 동그라미는 비워놔야 됩니다. 여기도 비워놨죠? 비워놓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크다.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동그라미를 그릴 때 이렇게 속을 이렇게 색칠하는 게 아니라 비워놔야 됩니다. 이 속을 이렇게 비워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A 값보다 작다? 그러면 역시 동그라미를 속을 비워서 그린 다음에 왼쪽으로 화살표를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 x가 a 이상이다. a 이상이라는 건 a도 될 수 있다. a까지 포함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속을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돼.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색칠을 해놨죠. 동그라미 속을 채워놨죠. 그래서 a 이상이다.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 동그라미를 색칠을 해줘서 왼쪽 편 같거나 작다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보면은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x가 3보다 크다 나온다. x가 3보다 크다는 얘기는 3을 기준으로 3을 동그라미 이렇게 비워서 그린 다음에 3의 오른쪽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단순한 표현 방법이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가로가 있는 1차 부등식.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가로가 있으면 뭐부터 합니까? 가로를 풀어주죠. 그러니까 가로를 풀어줘서 그 다음에 식을 간단히 해서 앞에서 배운 대로 문자는 문자끼리, 상수 상수끼리 이렇게 모아줘서 풀면 됩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 3 가로치고 x 빼기 1, 그 다음에 2 가로치고 x 플러스 2가 있고요. 이 왼쪽이 크다. 자, 이걸 풀려면, 이 부등식 풀려면 일단 뭐부터 하자? 가로를 풀어주자. 가로를 풀어줄 때는 당연히 분배 법칙에서 일일이 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x 빼기 3, 왼쪽은 오른쪽 2를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면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즉 2x를 이항해서, 그 다음에 숫자 마이너스 3 오른쪽 이항해서 요렇게. 그 결론적으로 x는 7보다 크다라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x가 혼자 있는 형태. 알겠죠? 자, 그 두 번째, 개수가 소수다. 개수가 소수. 0.7, 뭐 0.8 이런 소수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경우. 그때는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이라면 10, 100, 1000, 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얘를 곱해서 소수를 종수로 바꿔서, 개수를 모두 종수로 바꿔서, 즉 소수를 종수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푼다. 밑에 예시를 보면 0.3x 빼기 6은 0.5x보다 크다. 근데 소수점이 거슬려. 0.3, 0.5.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없애주려면은 양변에 1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도 10을 곱하고요. 오른쪽에도 10을 곱해서 하게 되면 더 이상 소수가 없는 형태, 깔끔한 형태 되는 거죠. 요렇게. 이 상태에서 5x를 이항하게 되면, 물론 3x를 이항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는 60보다 크다. 그 양변 뭐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x는 마이너스 3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수가 분수. 자, 사실 소수나 분수나 그냥 꼴보기 싫은 거죠. 모양이 좀 복잡해 보여서 둘 다 없애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보통 분수의 분모를 없애려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약분해서 분모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2분의 1x 빼기 4분의 1은 3분의 1x 플러스 1 이하다. 이걸 풀기 위해서 이 분수들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 2, 4, 3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분모를 다 약분해서 없애주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당연히 12죠. 최소 공배수 12. 그래서 12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요렇게 곱해서 역시 분배 법칙 써서 하나씩 곱해줘서 약분하면 더 이상 분수가 없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 상태로 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모양을 쉽게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부등식의 뜻. 유형 1번. 문제는 313번이고요. 다음은 부등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우리가 부등식의 정의가 뭡니까?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부등호가 있어야 된다. 부등호. 부등호를 하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있어야, 즉 부등호가 있어야 부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얘 부등호 크다 있고 크거나 같다 있고 얘는 작다가 있네요. 얘는 그냥 등호. 얘는 아무것도 없어.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랑 5번이겠죠. 부등호 자체가 없으니까요. 알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번. 부등식을 나타내기. 그래서 문제번호 316번이고요.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거. 1번. 한 개에 500원인 과자 A개와 한 개에 300원인 사탕 3개의 값은 4,000원 미만이다. 미만. 4,000원 미만. 자, 그러면 이제 500원이 과자가 몇 개? A개니까 500A. 이게 바로 과자의 값. 그럼 300원이 사탕 3개. 그럼 300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300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900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총 가격인데 그게 바로 4,000원 미만이라는 건 작아야 되죠. 같아서는 안 되죠. 미만은.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2번. X에서 4를 뺀 값은 20 이상이다. 자, X에서 4를 뺀 거는 20 이상이다. 이상이라는 거는 같거나 크다라는 얘기니까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크거나 같다. 이 부등호 마크가 맞는 거죠? 2번도 맞네요. 3번. X의 3배는 3과 S의 합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거는 크지만 않으면 돼. 즉, 기본적으로 작아야 되고 또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X 3배는, 3X는 3과 X의 합보다, 3 플러스 X보다 크지만 않으면 된다. 즉, 작거나 같다. 틀렸죠? 지금 같다가 빠졌죠?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틀린 거는.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4번. 걸어서 5km 갔다가 시속 7km로 X시간 동안 달린 전체 거리는 35km 미만이다. 5km 갔다. 그럼 5 일단 써주고요. 시속 7km로 X시간. 그럼 이때 걸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죠. 그래서 속도 7이랑 시간 X를 곱하게 되면 7X. 두 개 더하면 총 거리가 되는데 그게 35 미만이니까 그냥 작다. 맞네요. 그 끝으로 5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누구보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 맞게 적어놨네요. 그 답은 이미 나왔지만 3번입니다. 쉽죠?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3번. 부등식 참 거짓과 해 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320분이고요. 다음 중 이 대가로 굳이 대가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어떤 가로, 각진 가로 안의 수가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해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냥 그 시위에 때려 넣어봐서 말이 되면 해, 참, 말이 안 되면 거짓 이렇게 했었죠. 한번 넣어봅시다. 1번 x 빼기 2는 4번 작다. x에다 뭘 넣자? 5를 넣자. 그럼 5 빼기 2는 3. 3은 4보다 작다. 말 되네요. 그럼 1번은 이 5가 요 부등식의 해다. 해가 맞고요. 2번 3x 빼기는 10 이상이다. 근데 우리는 이 4가 맞는지 확인하자. 그럼 역시 x에서 4를 넣자는 거죠. 그럼 3, 4, 12. 10에서 2를 빼면 10. 근데 10은 10 이상 맞습니까? 크지는 않지만 같을 수는 있죠. 그래서 2번 또 말이 되고요. 저 같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2x는 3x 플러스 4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말이 되느냐? 마이너스 2가 해냐?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다 4를 더한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왼쪽에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크죠? 그래서 3번 또 말이 되네요. 오른쪽이 크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크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마이너스 1과 4 더하면 3이거든요. 3이 3보다 크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3과 3은 같은 거죠. 만약 이게 말이 되도록 하려고 했으면은 부등호가 어떻게?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어쨌든 등호가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등호 자체가 없으니까 4번이 틀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끝으로 5번. x에다 마이너스 4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2. 이게 왼쪽 거. 오른쪽 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 빼기 1. 자,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4. 얘는 마이너스 13. 음수일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오른쪽이 기본적으로 큰 거고요. 얘는 등호. 일단 같지는 않지만 큰 건 맞죠. 크거나 같다. 원래 크거나 같다가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해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그쵸?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부등식의 성질 앞에서 배웠던 거.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325번이고요. 자,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중 네모의 들과 부등호 방향이 나머지니까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첫 번째 A 플러스 5, B 플러스 5. 자, 둘 다 똑같은 값 5로 되어 있죠. 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 배웠죠? 그러면 원래 A가 B보다 작았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작다가 돼야 되겠죠, 왼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2A 빼기 3하고 2B 빼기 3. 자, 이건 원래 뭐였냐? 원래 A가 B보다 작다 해서 양변에 뭘 먼저 곱하고요. 양변에 2를 먼저 곱하면 2A, 2B. 자, 근데 역시 이때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 똑같은 값 3을 빼는 거죠. 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는 건 역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또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작다.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1, 2번이 같네요. 자, 다른 거 하나 찾는 건데요. 이제 3번. 3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3, 마이너스 5B 플러스 3. 마이너스 5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죠? 뭐 하라는 건지. 즉, A랑 B랑 이렇게 있었는데 A가 B보다 작다 였는데 마이너스 5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부등호 방향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왼쪽이 커져야 되겠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겁니까?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할 겁니다. 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왼쪽이 크다가 돼야 된다. 뭐지? 3번이 답이겠네요. 3번이 부등호 방향 바뀌었네요. 자, 그럼 나머지 4번 해볼게요. 4번은 내가 가로를 쳐놨죠? 앞에서 가로가 쳐져 있으면 어떻게 풀라고 해도 기억납니까? 아니면 그냥 저 상태 모양을 만들어도 됩니다. 뭐에서? 원래 형태. A는 B보다 작다 해서. 자, 여기서 요 형태 되려면은 일단은 뭘 해야 되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요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가 있네? 여기도 4가 있고, 그럼 양변에 4를 더할게요. 요렇게. 똑같이 4를 더할게요. 그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 얘는 가로로 쳐놓고 마이너스, 얘도 가로로 치고 마이너스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다는 뜻이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하지만 이때 부등호 방향은 역시 또 바뀌어야 되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최종적인 형태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형 뭐 한 개의 마무리 5번까지 해볼게요. 자, 저 모양 만들어 보자. 자, 저 모양이 되려면은 일단 양변에다가 5분의 3을 곱해야 되겠네요. 5분의 3. 그럼 뭐 왼쪽에는 5분의 3a, 오른쪽에는 5분의 3b.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왜? 양수를 곱했으니까. 양수는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뒤에 4를 뺐습니다. 똑같이. 빼기 4 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떤 값을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이 전혀 미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위에 있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다른 하나는 3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봐서 풀면 됩니다.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5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의 값의 범위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문제 보면 알겠죠. 뭔 소리인지. 자, 문제번호는 335번이고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단 크고 2보다 작다. 이고, a는 꼴이 어떻다? a는, 이 대문자 a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형태랑 같을 때, a 값의 범위. 근데 a가 지금 얘랑 같잖아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치, 조망을 만들라는 거죠. 이 범위를 이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줘줬던 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보통 어떤 미지수의 곱하기랑 더하기 같은 게 같이 있을 때 무조건 곱하기부터 해줘야 돼. 모양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려면. 그럼 양변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자, 얘는 마이너스 3 곱하면 6. 얘는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 부등호 방향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3 음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다 뒤집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당연히 음수보다 크고 양수보다 작아야 되는 게 모든 수들은 다 그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 A 모양이 되려면 더하기 4가 필요합니다. 그럼 양변에다 4를 더할게요. 얘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모양.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6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누구보다 작다? 6 더하기 4, 10보다 작다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A죠. 자, 즉 A 범위 나왔네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자, 답에 있습니까? 몇 번? 4번이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쉽죠?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서로 다른 범위로 주어진 부등식으로 식의 값의 범위 구하기. 자, 이게 그나마 문제로 좀 낼만한, 좀 생각할 거리가 있을 만한 내용인데, 봅시다. 342번. 자, x는 1 이상 3 이하고요. y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입니다. 이때 3x 빼기 y의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 하자. 이때 라지 m 빼기 스몰 m, 대문자 m 빼기 소문자 m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일단은 3x 빼기 y잖아요. 근데 우리는 xy 범위를 알고 있죠? 그럼 일단 3x의 범위를 구합시다. 3x. 3x는 어떻게 된 겁니까? 3x는 원래 x에다 뭘 곱한 거? 3을 곱한 거. 그럼 여기 다 3을 곱해야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3, 1은 3, 3, 3, 9. 이때 부등호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양수를 곱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y. 왜냐면 뒤에 빼기 y가 있어가지고, 그냥 y로 해도 되는데, 그냥 y로 하게 되면 너희들 헷갈릴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y를 하자는 겁니다. 왜냐면 3x 빼기 y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3x 더하기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좀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덜 헷갈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y. 자, 마이너스 y를 했다는 건 마이너스 곱했다는 뜻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여기는 1, 원래 2였던 건 마이너스 2.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다? 부동호 방향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반대. 자, 이게 반대되는 거죠. 좀 보기 좋게 나타내기 위해서 방향을 맞춰줄게요.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3x랑 마이너스 y를 뭐 한 거? 더한 거. 두 개를 더한 거의 최대 최소값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두 개를 더했어. 그리고 얘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거는 9고요. 얘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건 1이야. 그럼 두 개 더한 거는 최대 얼마가 가능할까? 당연히 각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끼리 더한 거겠지?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0. 이게 바로 두 녀석 더했을 때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두 개 더했을 때 최소값은? 당연히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끼리 더한 게 당연히 최소값이 돼야 되겠죠. 더해서 최소값이란 거는 가장 작았을 때 값끼리 더했을 때 값이 될 거란 건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럼 3이랑 마이너스 2 더하게 되면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3x 빼기 y 범위는 1 이상 10 이하. 그러면 최대값은 10. 이게 바로 대문자 m의 값. 최소값은 1. 이게 바로 소문자 m의 값.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뭐 해라? 두 개를 빼라고 했네요. 그러면 10 빼기 1은 9.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좀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자, y의 범위. 그냥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거든요? 그냥 만약에 나는 더하기로, 저렇게 더하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빼기로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 3x에서 y를 뺀다. 뺐을 때 최대값이란 거는 3x는 가장 큰 값이고, y는 가장 작은 값을 뺐을 때,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뺐을 때가 두 개 뺀 거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9 빼기 마이너스 1을 해서 10. 이게 최대값이 알 수 있고요. 최소값은 이제 빼지는 녀석은 제일 작고 빼는 녀석은 가장 큰 거를 뺐을 때가 바로 두 개를 뺐을 때 최소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기로 생각해보면 1. 그래서 이렇게 빼기인 걸로 생각해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로 생각 안 하고. 알겠죠? 뭐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보통 이제 더하기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더하기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큰 놈끼리 더한 게 최대, 작은 놈끼리 더한 게 최소. 이게 되게 좀 생각 심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사실.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문제는 348번이고요. 자, 다음 중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모두 골라. 1차 부등식이 아닌 거. 자, 내가 앞에서 1차 부등식이 아닌지 판단할 때 뭘 하면 좋다고 했죠? 식을 한쪽에 다 넘겨주는 게 좋다고 했죠.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3 플러스 2x. 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7 플러스 x. 근데 7 플러스 x를 다 넘겨줄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남는 게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3 빼기는 이 전체 빼기니까 풀면 이렇게 풀려야 되겠죠? 안에 부호가 싹 다 바뀌어서. 그래서 문자는 문자끼리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없어지네요. 남는 건 3 빼기 7은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자, 어떻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x 1차가 있었지만 다 넘기고 나서 보니까 1차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죠. 일단 1번 1차 부등식이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다 넘겨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까요? 2번. 2번은 3 가로치고 x 빼기 1. 그럼 일단 저 가로부터 풀어줄게. 곱해서. 그러면 3x 빼기 3이 되겠네요. 3을 곱하니까. 그 뒤에는 플러스 2x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4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얘가 이상이다. 자, 그럼 왼쪽 거 계산,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넘겨줄까요? 넘겨주기 전에 왼쪽 거부터 계산해 줄게요. 3x 플러스 2x는 5x 빼기 3. 이 상태는 얘를 넘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풀어주면 얘는 싹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x 빼기 3. 왼쪽에 원래 있던 건 5x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계산해주면 5x 빼기 4x는 그냥 x. 마이너스 3 빼기 3은 마이너스 6. 이게 최종적인 형태네요. 자, x가 있습니까? 있네요. x가 있다는 거는 1차가 있다는 얘기니까 1차 부등식이 맞죠? 2번은 1차 부등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 보면 왼쪽은 x제곱 빼기 3x고요. 이 부등호의 오른쪽에는 x 가로치고 x 플러스 1. 그럼 가로를 풀어줍시다. 1, 2로 분배 법칙 곱해가지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이제 뭐합니까? 다 넘겨줍시다.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빼기 3x는 원래 그대로고 이 전체를 가로 쳐서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가로를 풀어주면 x제곱 빼기 3x 빼기 x제곱 빼기 x 이렇게. 자, 그럼 x제곱 빼기 x제곱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3x 빼기 x 마이너스 4x는 0보다 크다. 자, x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네요. 그럼 얘는 1차 분식이 맞다는 거죠. 3번 1차 분식이 맞죠? 얼핏 봐서는 제곱이 있으니까 2차 분식 아닙니까? 하지만 이 2차 분식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녀석이란 거죠. 그래서 1차 분식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게 살짝 도를 좀 넘긴 것 같은데. 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누구보다, 같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x의 x 플러스 1보다. 자, x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계산하는 방법 뭡니까? x 플러스 1을 두 번 곱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럼 x 플러스 1 두 번 곱하면 분배법칙 쓰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또 얘를 분배법칙 쓰게 되면 2x 더하기 4. 근데 거기다 3이 있는 거죠. 그럼 마저 정리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7이 되겠네요. 왼쪽 거. 왼쪽 부분. 알겠죠? 얘가 누구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얘도 가로 풀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역시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몽땅 이항하게 되면 이 전체를 이항하게 되면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앞에 거는 원래 거 그대로. 자, 그럼 마저 계산하면 x제곱 날라가고요. 4x 빼기 x는 3x. 숫자 7은 남아있고 부등호 있고 0 있고. 이게 최종적인 형태란 거죠. 자, 근데 이 녀석은 x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네요. 그럼 1차 부등식이 맞죠? 4번은 1차 부등식이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2분의 x 빼기 x분의 3은 0보다 크다. 자, 일단 너희들 조심해야 될 거. 분수 형태. 분수 형태 얘기입니다. 참고로 2분의 x, 분자에 x가 있으면 그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차수로. 즉 2분의 x면 1차 맞고요. 뭐 3분의 x제곱 하면 2차. 이거는 1차, 2차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중요한 건 그 x가 분모에 있을 때 얘처럼 x분의 3. 이때는 얘를 1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모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x제곱분의 2. 역시 분모에 있으면 2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라 정확히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어떻게 부르냐. 고등학교에서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 x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마이너스 앞에 붙어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 그래서 1차 2차 부르지 않는 겁니다. 미리 고등학교 내용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미 이 녀석은 x가 분모에 있는 순간 1차가 아니란 게 이미 결정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럼 양변에다 x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양변에다 x를 곱해서 x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 쳐도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x 곱해봤자 0일 거거든. 분배 법칙 써서 계산해보면은 얘는 2분의 x제곱
얘는 x 약분돼서 쳐도 사실 이것도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 빼기 3. 그래서 결국 x제곱 되죠. 그래서 1차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미지수가 분모에 있는 경우에는 그걸 차수로 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1차 분식의 해. 자, 문제 번호 353번이고요. 자, 다음 분식 중 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라. 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즉,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 부등식 푸는 방법 아까 기억납니까? 자, 1번.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한쪽에 몰아주고, 상수는 상수끼리 한쪽에 몰아줘서 풀면 된다 했었죠. 자, 지금 보면은, 왼쪽에는 미지수 3x, 숫자 상수 1이 있고요. 여기 상수. 그럼 상수 얘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x는 크다. 플러스 넘기면 마이너스 1. 그러면 3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양변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약분돼서. 양수를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답이 되네요. 1번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번. 자, 5x 플러스 4는 3x보다 크다. 자, 이것도 역시 문자는 문자끼리. 그러면 3x를 넘겨야 되겠네요. 왼쪽으로. 대신 이 왼쪽에 있던 숫자를 반대편 넘겨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항하게 되면. 즉,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문자끼리 계산하면 몇 x? 2x. 오른쪽 숫자는 마이너스 4. 뭐로 나눠줄까? 2로 나눠주자. 찍찍 하면 이제 x가 이제 혼자 남는 거죠. 중요한 건 x가 혼자 남아야 된다. 혼자가 이제 외톨이게 돼야 된다. 자, 마이너스 4 나누기 2면 마이너스 2. 근데 이때 중요한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왜냐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1번이랑 똑같네요. 그쵸? 2번, 그럼 1, 2번은 일단 답이 같은 거고요. 우리 지금 해가 다른 나머지 하나 찾는 거니까 답이 1, 2번은 답이 아니란 거죠. 3번. 마이너스 x 빼기 3x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건 사실 뭐 옮길 게 없죠. 이미 왼쪽에 문자밖에 없잖아요. 그 문자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고요.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8보다 작다. 그냥 우리는 x가 혼자 있어야 돼.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4가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나눠줘야 되겠네요. 띡띡. 그럼 이제 x가 우리가 원하는 데 혼자 있게 되죠. 자,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4는 양수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음수로 나누게 되면 왜 자꾸 음수 그러는데 음수가 자꾸 떠오르냐. 어쨌든 음수로 나눠주게 되면 부동호 방향은 반대. 이렇게 되네요. x는 2보다 크다. 그럼 답은 나왔네요. 답은 3번이네요. 1, 2번이 같았으니까. 해가 다르죠? 근데 이왕 하는 김에 4번도 한번 확인해볼까? 5번은 하지 말자. 4번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 자, 2x 빼기 2는 3x보다 작다. 자, 이거 나 같으면은 3x 넘기지 않고 2x 넘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3 빼기 2는 바로 x가 나오는 걸, x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뭘 보고? x 앞에 있는 숫자 보고. 왼쪽에 남은 거는 마이너스 2. 즉, x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크다. 즉, 1번, 2번이랑 똑같네요. x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무조건 좌변을 다 넘길 필요는 없다, 문자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우변을 넘겨도 되고, 좌변을 넘겨도 되고, 계산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을 넘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1차 분식의 해를 수직수로 나타내기. 이제 표현 방법이죠. 수직수로 나타내는 방법. 자, 1차 분식. 3x 빼기 4는 마이너스 2x 빼기 2 이하다의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그 5개의 보기 중에 몇 번이냐. 일단 저 부등식부터 풀어볼게요. 자, 문자는 문자끼리, 그러면 마이너스 2x를 넘길게요. 얘를 좀 넘기고요. 상수끼리, 그럼 마이너스 4를 좀 넘길게요. 그러면 왼쪽에는 3x랑 빼기 2x면 플러스 2x 바뀌고요. 오른쪽에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4 넘어서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3x 플러스 2x는 5x가 될 거고요. 오른쪽의 숫자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양변 뭐로 나누면? 양수 5로 나눠야 되겠죠. 왜? 그래야 우리는 원하는 대로 x가 깔끔하게 혼자 남으니까. 자, 여기는 마이너스 20 나누기 5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줘. 왜? 양수로 나눴으니까요.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즉 x는 마이너스 4 이하다. 자, 그럼 마이너스 4 이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어느 쪽?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작아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등호. 마이너스 4 이하.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채워주면 마이너스 4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는 표현은.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0번. 가로가 있는 1차 분식 풀이 가로. 자,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가로를 풀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 필요 없이. 그래서 문제 366번. 이 가로 안에 x 빼기 2가 있고요. 마이너스 3 가로 안에 x 플러스 2가 있는 형태인데 얘가 마이너스 7 이하다. 이거 해를 수직선이 나타내라. 그럼 가로부터 풀면 되지 뭐. 이 가로 치고 x 빼기 2. 마이너스 3 가로 치고 x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7 이하다. 자, 가로 풀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배 법칙. 가로 앞에 걸 가로 안에 하나씩 곱해주면 되죠? 그럼 몇 x? 2x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부호까지 포함해서 곱해주면 되죠. 부가 포함해서.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 부호가 바뀔 테니까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7 이하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는 누구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2x 빼기 3x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자, 여기 숫자는 숫자끼리인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10이거든? 얘를 이항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에다, 원래 마이너스 7이 있었는데, 이항하면 플러스 10. 부가 바뀌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x는 3 이하다. 근데 우리는 x가 깔끔하게 혼잡기 원하니까 마이너스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자? 마이너스 1을 곱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x는 x, 3은 마이너스 3. 이때 중요한 거는 부등호 방향은 반대. 왜냐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3 이상이라 하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에 있었나?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큰 쪽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3까지 포함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 채워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저게 답이 돼야 됩니다. 몇 번입니까? 3번이네요.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1차 분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371번 봅시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첫 번째 문제. 0.04 가로치고 x 빼기 5는 마이너스 0.11x 플러스 0.4. 딱 봐도 거슬리는 게 있죠. 소수점들. 소수점들이 굉장히 거슬리죠. 그럼 소수점은 없애면 되겠네요. 0.04, 0.11, 0.4를 소수점 없애려면 최소 뭘 곱해야 된다? 소수점 두 자리 녀석들이 있으니까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 양변에 100을 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100을 곱하게 되면 0.04에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자, 여기다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0.11은 11x, 마이너스 10x. 여기다 100을 곱하면 플러스 40이 되겠네요. 알겠죠? 100을 곱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가로를 풀어주면 4x 빼기 20. 오른쪽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 누구는 누구끼리? x는 x끼리. 마이너스 11x 이쪽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x 플러스 11x. 숫자는 숫자끼리. 자, 원래 40이 있던 쪽에다가 마이너스 20 넘기면 플러스 20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최종의 계산은 몇 x? 15x는 뭐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그럼 양면 뭐로 나눠주면? 15를 나눠주면. 약분. 그럼 x가 이제 너희들 원하는 대로 혼자 이렇게 되죠? 그럼 60 나누기 15는 4.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풀게 되면 x는 4 이상. 이게 답이 됩니다. 알겠죠? 쉽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는 4 이상이다. 이게 답이고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분수. 분수면 당연히 분수 자체의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를 약분해야 된다? 분모를 약분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소수점부터 같이 해놨네. 0.05까지. 그 분수랑 소수점 다 없애는 게 좋죠. 자, 얘는 분모가 4고요. 얘는 분모 5입니다. 우리가 분수를 없애려면은 이 분모의 무슨 수? 최소 공배수. 둘 다 없앨 수 있는 거. 최소 공배수. 4랑 5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야. 그 최소 20을 곱해야 돼. 20의 배수를. 이 분모를 없애려면.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도 없애야 돼.
0점 용어도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0점 용어에다 20 곱하면 소수점 없어질 것 같냐? 없어질 것 같죠. 물론 얘를 깔끔하게 없애려면 그냥 100을 곱한다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내가 애초에 뭐 2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다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20을 곱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 20 곱하게 되면 20이랑 4랑 약분되면 5가 되겠죠. 그럼 5가 곱해지는 거죠. 분자 쪽에. 자, 0.05에다 20 곱한다. 0.05에다 20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 되죠, 1.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x에다가 20 곱하면 20x. 5에다가 20을 곱하는 거 약분하면 4가 되니까 4를 곱하게 되면은, 그거 바로 써줄까? 일단 가로를 써서 해줄까, 이렇게? 4를 곱하게 되면 4x 플러스 15.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마저 정리하게 되면 15x 빼기 20 빼기 x는 누구보다 크다? 20x.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마이너스 16x 빼기 6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는 누구끼리? x끼리. 그럼 일단 미리 계산하면 15x 빼기 x는 14x 빼기 20. 이게 왼쪽. 자, 오른쪽에는 20x 빼기 16x면 4x 빼기 60. 그래서 문자는 문자끼리. 4x 좀 넘겨줄까? 그러면 원래 있던 14x에서 4x가 빠지는 형태, 빼는 형태. 부호가 바뀌니까 이항하면. 그 다음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60인데 마이너스 20 넘겼으니까 플러스 20. 역시 부호가 바뀌어서 계산하면 10x는 누구보다 크다? 40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x가 혼자 있기 원하니까 양배를 뭐로 나눠주자? 10으로 나눠주자. 약분.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약분하면 4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왜? 양수로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셋의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그래, 내 여기 마이너스 60을 안 봤구나. 사가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참. 귀찮아서 대충 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자. 너희들은 대충 풀지 마세요. 나처럼. 나는 이미 만들 때 많이 풀어봤으니까 대충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은 대충 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유형 12번. x의 개수가 미지수인 1차 분식 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볼게요. 379번. 자, a가 음수다. 음수일 때 x에 관한 1차 분식. ax는 마이너스 3a보다 작다를 풀어라. 자, 풀어라라는 거는 x의 범위 구해라. 그러면 x가 부등호 한쪽에 혼자 있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x가 혼자 있지 않거든요. 그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될까? 당연히 a를 나눠줘야 a가 약분돼서 x가 혼자 있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약분하면요, x는 이제 혼자 있게 되고요. 얘도 약분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남네요. 이때 중요한 거, 부등호 방향. 우리 지금 뭐로 나눴습니까? a로 나눴습니다. 근데 a가 뭡니까?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의 해죠. 알겠습니까?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부등식 해가 주어진 경우 미지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387번이고요. 1차 분식 x 플러스 5는 4x 빼기 9보다 작다의 해가 x는 2보다 크다. 이미 해가 정해져 있죠. 이때 a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를 이미 아는 상황이니까. 자, 해를 이미 아는 상황이니까 그냥 해를 구하면 되겠죠, 뭐. 어떻게? 자, 문자는 문자끼리 4x 넘길게요. 그럼 원래 있던 왼쪽에 있던 x에다가 4x가 넘어왔으니까 빼기 4x. 자, 이제 오른쪽에는 원래 있던 숫자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5를 넘겨서 마이너스 5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정리하면 ax 빼기 4x 가로 치게 되면 a 빼기 4의 x, 이게 분배 법칙을 반대로 해서 가로를 묶을 수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x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x를 구한다는 거는 x가 부등호 한쪽에 혼자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x 앞에 a 빼기 4가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곱해져 있는 거 없애려면은 당연히 양변을 뭐로 나눠주자? a 빼기 4로 나눠주자. 약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데 x가 혼자 놀게 되죠. 오른쪽에는 요 모양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부등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A 빼기 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A 빼기 4가 양수였으면 양수를 나누면 부등호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얘가 음수였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A가 뭔지 모르니까 A 빼기 4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 보면 이미 이 부등식의 해는 얼마다? x는 2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얘를 풀었을 때 얘가 요 모양이 나와 있는 거죠. 해가. 그러면 당연히 부등호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야 이런 모양의 해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즉 원래 기존에 처음에 있던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A 빼기 4가 뭐인 걸 확실하다? 아 얘가 음수구나. 얘가 음수구나. 이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이해됩니까? 이걸 확실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A 빼기 4분의 마이너스 14가 뭐가 돼야? 얘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딱 이게 이거 해다.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마저 풀게 되면 A 빼기 4분의 마이너스 14 얘가 뭐다? 얘가 2랑 같아야 된다. 그 양변에 A 빼기 4를 곱하게 되면 A 빼기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4는 2의 A 빼기 4. 그럼 가로를 풀어주게 되면 2A 빼기 8은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넘기면은 귀찮아. 2A는 플러스 8, 그럼 마이너스 6. 양면 2로 나눠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4번. 해가 서로 같은 두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자, 두 부등식. 0점이 가로치고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부등식이랑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분의 48보다 작다. 이 두 부등식이 있는데요. 해가 같다. 즉, 풀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왼쪽 거 0점이 거슬린다. 서수점이 거슬려. 양면 뭐 곱할까요? 뭐 10을 곱해도 되고 아니면 5를 곱해도 되죠. 5. 왜냐면 0점이 곱하기 5는 1이 되거든. 그럼 나 같으면 5를 곱할 것 같아. 5를 곱하면 0.2가 바로 1 되니까 2x 플러스 3만 남을 거거든요. 자, 그럼 왼쪽에 오른쪽에다 5를 곱했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풀어보면 2x는 뭐보다 작다? 플러스 4 넘기면 빼기 3이 될 테니까 합치면 빼기 8. 그러면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양변에 2로 나눠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첫 번째 부등식의 답이네요. 해네요, 해.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등식.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분의 48 더 작다. 자, 얘를 풀어보자. 그럼 일단 뭐부터 줘야 됩니까? x는 x끼리 마이너스 3x 넘겨주자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3x 될 테니까 4x. 왼쪽에는 4x. 오른쪽에는 일단 a분의 48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고 싶어? 우리는 x 혼자 있기 원하는데. 자, 그 말은 x가 혼자 있으려면 앞에 있는 곱해지는 4를 없애야 되니까 4분의 1을 곱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약분돼서 x는 혼자 있게 되죠. 부등호방향 바뀔 게 없죠? 왜냐면 양수 곱했으니까 4분의 1은 양수니까 약분하면 a분의 얼마? 12. 이런 방이 나오네요. 자, 이게 최종적인 형태. 자, 근데 두 부등식의 해가 어떻다? 같다. 즉, 이 결과값이 똑같은 방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a분의 12가 이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뭐 너희들이 그냥 대충 나누기 생각해봐도 12를 뭐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되느냐? n은 마이너스 3이란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5번. 부등식의 해 중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봅시다. 400번. 자, 부등식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5분의 a 이상이다의 해 중 가장 큰 수가 2다. 이게 만족하는 x값 중 가장 큰 게 2다. 이때 상수 a값을 구해라. 그럼 일단 저 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저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3x 플러스 7이 뭐 이상이다? 5분의 a 이상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x 내버려 두고요. 숫자를 넘길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양변에 뭘 곱할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할게요. 왜? x를 혼자 있게 만들려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도 없어지고.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 계산해야 되나? 해볼게 일단. 마이너스 15분의 a 플러스 3분의 7. 분배 붙여서 계산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 즉 x값 중, x값은 제일 큰 게 2다. x가 될 수 있는 건 중에 최대가 2다. 최대 2.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x가 작거나 같다는 거는 얘가 이 녀석 값보다 보통 작지만 얘가 제일 커지면은 얘랑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작지만 같을 수도 있다. 그럼 이 녀석이 얘랑 어떻게 됐을 때? 같을 때가 가장 큰가 봐 아니까? 그렇겠죠. 즉, 이 녀석 값이 뭐가 되면? 얘가 2가 돼서 x는 2 이하가 되면 x는 2 이하가 되면 x는 보통 2보다 작지만 또는 2랑 같을 수도 있다. 즉 2가 됐을 때가 최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5분의 a 플러스 3분의 7이 2랑 같아야 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2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났네요.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5분의 a 플러스 3분의 7이 2가 돼야 된다. 자, 그럼 3분의 7 이해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5분의 a는 2 빼기 3분의 7. 자, 그럼 마이너스 15분의 a는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1. 양변에 뭐 곱하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5로 곱하게 되면은 약분 마이너스 4주고 a가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5. 그럼 3이랑 15 약분하면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그냥 플러스 5. 그럼 a는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 그냥 조건 그대로 생각하면 되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자연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알겠죠? 406번이고요. 부등식 5x 플러스 4a가 7x 플러스 6 이상이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자연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때 상수 a값을 범위 구해라. 일단 풀어봅시다. 5x 플러스 4a가 7 이상이다. 7x 플러스 6 이상이다. 자, 그러면 문자는 문자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자, 여기 참고 4a는 상수로 취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5x 빼기 7x. 이제 오른쪽에는 원래 6이 있었는데 4a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a. 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는 이상. 6 빼기 4a 이상. 자, 양변 뭐로 나눠줄까? 우리 x가 혼자 있기 원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x가 혼자 있게 되고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굳이 이거 약분을 하자면 6 나누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4a를 마이너스로 하면 부호가 바뀌면서 플러스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최종적인 형태입니다. 해의 형태죠. 형태. 이 부등식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값 중에 자연수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x가 2 이하다. 2 이하면 2도 될 수 있으니까 2도 되고 1도 되고 자연수는 두 개가 될 수 있고요. x가 1 이하다. 그때 그러면 이때 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자연수는 1도 가능하죠. 1이랑 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연수가 없어야 된대. 그 말은 얘가 여기 있는 1보다 어떻게 돼야? 작아야 되겠죠. 0.9라든가 0.8. 0.8 이하라고 하면 일단 1은 안 되니까 자연수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a가 1보다 작아야 되겠네. 1은 같으면 안 돼. 얘가 1 되는 순간 x는 1 이하가 돼서 자연수가 1 하나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작아야 돼. 자, 그래서 그 마저 풀게 되면 2a는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이니까 4. 양면 뭐로 나눠주면 2. 띡띡. 그럼 a는 뭐보다 작다? 2분의 4보다 작다. 즉 a는 2보다 작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a의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몇 번입니까? 보기 5번이네요. 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경우를 기적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 단원의 마지막 유형 17번.
자연수 또는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경우의 문제인데 문제 번호 410번이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차 부등식 4 괄호치고 x 플러스 1에다가 2a를 뺀 거는 3x보다 같거나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몇 개? 2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이 2개다. 이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일단 저 부등식부터 풀어봐야 뭔가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가로를 풀게 되면은 4를 곱해주면 4x 플러스 4 이게 풀리겠죠. 가로는 뒤에 마이너스 2a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써주고 3x 그대로고요. 그럼 이제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해줘야 되니까 3x 넘길게요. 그러면 4x 빼기 3x. x가 아닌 것들은 반대편 넘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자, 그럼 얘는 x. 여기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a 빼기 4 순서 바꿀게요. 부도만 바뀔 게 없죠. 지금까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게 없으니까. 자, 그럼 x는 이거보다 2a 빼기 4보다 작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최근 중에 해의 형태로 나왔는데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몇 개? 2개.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만약에 x가 2 이하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 개? 1하고 2 2개. 2랑 같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3 이하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몇 개? 1, 2, 3, 3개. 자, 그 말인즉슨 우리는 두 개만 필요해. 얘처럼 2개만. 그러면 2a 빼기 4가 대충 얼마가 돼야? 2는 돼도 되죠, 2는. 얘가 2는 돼도 돼. 2보다 커도 되나?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5 이런 게 돼도 되나? 되죠! 2.5 이하의 자연수는 1, 2 역시 2개니까. 그러면 커도 되네요. 같아도 되고요. 하지만 얘가 3이 되면 되나? 아까 얘처럼 3이 되면 되나? 그러면 그때부터 3개거든? 그럼 3은 되면 안 돼. 3보다 작아야 되고요. 즉 이게 바로 이 녀석이 자연수가 2개 되도록 하는 요 값의 범위, 2의 빼기 4의 범위. 즉 2랑 같아도 되고 하지만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즉 2. 얼마 내지 2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풀면 되겠죠. 얘를 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값? A 값. 그러면 A가 혼자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다 뭘 더해줄까? 다 더하기 4를 해줍시다. 자, 4를 다 더해주면 2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가 없어지니까. 얘는 2 더하기 4는 6. 얘는 3 더하기 4는 7. 그 다음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다 똑같이 2로 나눠주면. 그러면 약분해서 A가 혼자 남죠. A는 2분의 6 이상, 2분의 7 미만. 2분의 6이면 3이죠? 즉 A는 3 이상, 2분의 7 미만. 몇 번? 4번이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직접 숫자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연수 2개다? 이거 이해하는데, 뭐뭐 이해하는데 자연수 2개? 아, 그러면 2 이해할 때 2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건 다는 문제풀이, 유형별 한 번씩 다 풀어줬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